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높은 곳은 내려오면 하중이 밑으로 계속 전달이 되어지면 그 중에 약한 놈 가운데 있는 게 배가 툭 위에서 내려오니까 툭 배가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떨어지면서 올라 떨어지면 계단 밑으로 떨어질 때 사람 다쳐요. 딱 되면 90cm 충분히 나오는 애잖아요. 근데 법적 폭은 이게 아니라 얘예요. 안 나오죠. 840 정도 나오죠. 860. 즉 얘는 법적인 폭 4cm가 미달이에요. 증축한다 했을 때 그때 기존 거 다 뜯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장님 영상 중에 그 건축물 하자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가시는 곳이 네. 예전에 이렇게 똑같이 한번 일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 하는 건물 내용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우선 오늘 가는 데가 이제 두 군데고, 그 다음에 두 군데 중에서 이제 영상을 하나만 찍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영상 제목을 뭐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물을 건물 이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 쪽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로 일하는 게 여러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슨 뭐 도화지구에 이제 그 건물 부실하게 시공된 거, 그런 거 이제 소송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건물에 대한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바르게 시공하지 않은 거, 올바르게 감리하지 않은 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체크를 갖다 해가지고 건설사와 건설사하고 그다음에 감리자를 상대로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공사하면서 뭔가가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뭐 시공자의 능력이 적어서, 혹은 시공자가 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가지고 하는 뭐 불법 시공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이제 건물주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결과물에 대한 마찰도 있을 수 있지만 과정상의 마찰이 있는데, 과정상의 마찰은 지금 광진구 쪽에 그 근생 2개가 올라갔는데,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건설사하고 당초에 계약한 금액이 이제 한 50억 정도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1차로 갔다가 걔들이 뭐 견적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뭐 한 돈 10억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긍을 해가지고 이제 10억을 이제 인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근데 또다시 5억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얼추 다 되어진 상태에서 진짜 들어가는 돈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건물주가 약자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골조만 딱 끝난 상태에서 돈만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시공업자가, 사악한 시공업자가 이제 건물주 뜯어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주한테는 이제 건설사를 이제 타절을 하고, 근데 타절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일 매듭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제 그쪽에는 이제 받으려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 건설사가 이제 저희하고 일하는 건설사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잘 아는 이제 그런 비슷한 건물을 지어본 건설사, 그 다음에 혹은 내역을 정확히 잘 보는 공무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저희하고 이제 정말 변호사분하고 이제 콜라보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이제 타절이 되어질 것이고, 타절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시공자를 갖다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그럼 뜯어먹히고 있던 걸 갖다 이제 조금 더 양성화 시켜서 앞으로 들어갈 금액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사된 금액 정리해 가지고 그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어지도록 그런 업무를 갖다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오늘 가는 거는 이제 근생이에요. 이제 준공난 지 이제 한 1년도 안 돼요. 그런데 계속 건물에서 하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1년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자들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심각한 하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뭐 영상으로는 이제 뭐 못할 거고, 아니 정말 소리에 대한 거는 아마
그 오픈은 안 되고 이제 그냥 단순한 영상으로만 해서 이제 활동하는 거에 대한 것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제 뭐 영상에다 이제 보이스를 넣든 뭐 하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드릴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쪽 양천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냥 시공자 부분이 이래요. 뭐냐면 문제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만 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처리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지금 다 건설회사들이 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공사해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누가 스트레스 받아? 건물주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정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 법무법인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저희가 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건설회사라든지 또 다른 팀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건물주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하자가 났다 하면 하자를 당장 그 다음 하자가 발견했다면 그 다음날 바로 와가지고 하자를 처리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이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A 현장이나 B 현장이나 그런 자세를 아예 보이지 않고, 뭐 B 현장 같은 거는 건물주 뜯어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죠. 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업무 대행을 저희가 또 해요. 그러면 도서에 있는 거, 도서에 없는 거, 그 다음에 내역이 많이 잡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과소하게 잡힌 거, 의도적으로 잡힌 거, 그 다음에 건설회사의 어떤 자금 상태 혹은 연대보증 상태, 지난번에 영상 한번 찍었듯이 왜 연대보증을 하게 되냐면 이런저런 문제 생겼을 때 둘 다 책임져라, 이 얘기거든요. 둘이 같이 책임져라. 근데 사실 책임을 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연대보증을 하는 이유는 그 건설사, 견적 들어온 그 건설사의 뭐랄까, 이게 신의도를 보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올바르게, 이 건설사가 올바르게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주변의 친구들이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를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연대보증 같은 거 되게 힘든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들어와요.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연대보증을 정말 정확하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 하면서 보니까, 요번에 견적했던 뭐 서현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4개사 중에서 2개사는 연대보증을 정말 해오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은 정말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그 정도로 어느 정도의 실력과 어느 정도의 신의가 정확하게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뭐 누구를 잡아먹고 그런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더 일이 많아져야 되어지는 거지, 그냥 일반 건물주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주 뜯어먹고 있는 이제 그 회사들이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사회 악이거든요. 엄밀하게 보면은. 네. 지금 오늘 가는 게 이제 어떤 일정 부분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스트레스 받은 거 부분에서 이제 조언을 갖다 저희가 해드리기 위해서, 예, 출장비에 대한 거는 뭐 일부 받고, 변호사분도 오시고, 예,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래,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뭔가 기분 나빠서 막 소송 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어지면 뭐 소송을 거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송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잠을 편히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권장하진 않지만, 진짜 근데 사악한 건설사라든지 정말 이거는 내가 봐도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정확히 상식선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거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어지는 거라든지, 혹은 진짜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정확히 딱 부딪히는 쟁점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그때 무조건 이겨야죠. 네. 내용을 가지고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무조건 이겨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저희가 권 변호사님하고 하는 소송은 거의가 다 거의 이기죠. 네. 그렇게 또 실력이 되니까. 네. 지금 저쪽 가는 것도 아무튼 뭐 소송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가야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 그 하자 관련 업무를 보는 이제 저희 팀들이 이제 가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소송의 소스들을 다 이제 찾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할 듯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예. 잘 이야기돼서 건설사 와서 하자에 대한 거 정확하게 봐주고 그리고 건물주가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정확히 갖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자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불편함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걔들이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죠. 가장 중요해요. 요번에 서현동 그 건물 입찰할 때는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였어요. 평생 AS. 평생 AS 할 사람만 들어와. 평생 AS 할 사람만 들어와. 근데 평생 AS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다들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평생 AS 하려면 평생 AS를 하려면 모든 일은 긴장하면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따가 저 A 현장 건물 영상에 이제 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얼굴 다 가려질 거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 일부 부분도 많이 가려질 거고 뭐 목소리도 어차피 뭐 현장 목소리는 안 나올 거고 뭐 제가 뭐 나중에 영상에서 이제 설명하는 목소리만 나올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음악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시면 아주 작은 국부적인 전체를 다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국부적인 것들 딱딱딱 보여드리면 그렇죠. 네. 진짜 이게 건설사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근데 건설사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설계자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그렇습니다. 거기 괜찮았었는데 요즘에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뜯어야겠는데요. 쏟아졌어요. 이 몇월 달에 농이에요? 10월 농이요? 제가 작년 10월이요? 이 떨어지는 게 이제 이상은 안 되죠? 그쵸? 이게 왜 떨어지냐면 이거예요. 바탕면 얘가 이렇게 이거 쏟아진 거 있죠? 면을 청소를 안 하고 붙여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또 풀칠할 때 아니 뭐죠 뭐 할 때 바닥에 흙먼지 있으면 테이프를 벽에다 붙인다. 청테이프 붙인다. 이런 데 청테이프 잘 붙죠? 여기 청테이프 붙인다. 안 붙죠? 근데 붙었어. 근데 시간 되면 어떻게 돼? 아니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번씩 붙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씩 했다고요? 아니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해서 붙이는 거에 전부 다. 여기 면에 보면은 여기도 다 흙먼지 다 묻어 있잖아요. 이게 먼지가. 원인이 이거예요 이거. 네. 원인이 이거예요 원인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월달 주공이라면 골조 공사할 때 이게 3월달 정도 됐죠. 위에도 떨어지겠다. 머리 다치겠다. 여기 엘리베이터실인가 보네. 이거 계단 밑에는 여기가 엘리베이터죠?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네.
아, 큰일 났다. 거기가 아까 내가 공부하셨다는데 계단 나가는데요. 6층에서 계단 나가는 상관없지만 프레시 상관없지만 얘가 이제 이러면 안 돼요. 건물 금방 망가져요. 건물주한테 누가 왜 안 칠했냐고 칠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건물 칠게요. 네. 칠해야 돼요. 건물 금방 망가져요. 정말 금방 망가져. 순식간에 망가져. 우리 얼굴 화장품 망가지면 금방 망가지지. 바꿔야지. 바꾸자 하는 건. 얘를 칠해놓으면 하나에 커피가 만들어지거든요. 커피처럼. 네. 너무 어떡하지?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바람하면 태풍으로 무너집니다. 이게 다 교육 받았잖아요.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라가요? 바람이 일로 타고 요 사이로 물이 요 위에 에어컨 있죠? 얘의 원인은요, 청소 상태 불량부터 스타트해요. 그래서 얘 있죠, 얘가 조금만 당겨도, 아까 얘가 여기 붙어 있었거든요. 자꾸 툭 하니까 뚝 떨어져요. 이게 이 시멘트 물 있죠, 이 가루들 떨어지죠, 이렇게. 흙먼지 위에 테이프 붙이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건축 표준 시방서에 나와요. 첫 번째가 청소예요, 무조건. 깨끗한 청소. 그래야 이런 접착제를 붙인다 하더라도 접착제가 다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얘는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니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동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높은 곳은 내려오면 하중이 밑으로 계속 전달이 되어지면 그 중에 약한 놈 가운데 있는 게 배가 툭 위에서 내려오니까 툭 배가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엄청나요. 이렇게 끄떡끄떡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자체적으로 저렇게 본드들이 박리가 일어나는 거는 이런 건 괜찮지만, 이거 보시면 얘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얘에 대한 배합비 불량이에요. 즉, 본교사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일 사이즈가 커서 떨어졌다? 말 같은 소리 하라고 그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저 1층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보니까 얘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런데 얘가 주로 일어나는 곳이 이렇게 층고가 높은 곳. 왜? 하중 그만큼 계속 전달되잖아요. 높죠? 그냥 전달되어진 거예요. 지하 1층, 1층 중간은 안 생겨요. 왜? 높이가 작으니까. 알아서 버텨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시공 마감을 하냐면, 이 매질을 아예 안 넣는 오픈 조인트 개념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일정 높이만큼 뭐 이 지점이나 다른 지점이나 중간에 완충하는 사이를 띄우든지, 그리고 왜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다른 거에 계속 전달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건물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데서 힘이 전달이 되어지면서 이런 데서 터지기 때문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2cm 정도, 1cm나 2cm 정도 띄워놓고 거기다가 코킹으로 마감을 줘놓으면 위에서 끄떡끄떡하는 하중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죠. 네. 그리고
네? 네. 늘릴 걸 대비해서요. 자리가 흔들리는 걸 대비해서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또 어디냐면 모서리 부분. 왜? 재료와 재료가 날카롭게 딱 부딪히는 것 중간에서 한쪽 힘이 전달되어지는 거, 한쪽은 떨어진다, 한쪽이 깨지게 되어져요. 어떤 구간이냐면 이런 구간, 이거, 저 모서리 구간, 이런 모서리 구간,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약간 사이를 띄워놓고 코킹이라든지 다른 걸로 마감하면, 아니면 쫄대라든지 완충되어지는 쫄대라든지 그런 게 해야. 근데 이런 걸 언제 많이 터지냐면 지진 왔을 때 건물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면서 뭐가 일어나요? 재료가 계속 타타타타타타닥 충돌이 나요. 그러다 보면 막 깨지고 크랙 가고. 그러니까 내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거는 사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청소 분량에 저거 배합비 분량. 네. 사진 2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계도 문제인 게 우리 그때 거기 도화 거기단 적지 않았지만 이 문이 열렸을 때 사람의 법적인 피난 폭이 있어야 돼요. 그게 90cm예요. 이 문 90cm 미달이에요. 왜 미달이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딱 열렸을 때 우리가 보통 90cm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90cm 충분히 나오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딱 되면 90cm 충분히 나오는 애잖아요. 근데 법적 폭은 이게 아니라 얘예요. 안 나오죠. 840 정도 나오죠. 860. 즉 얘는 법적인 폭 4cm가 미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준공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지만 나중에 이 건물을 증축한다 했을 때 그때 기존 거 다 뜯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